안녕하십니까. 비지가TV의 임성택입니다. 이번 영상은 세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 리스크 최소화 방안, 가지급금 해소 전략입니다. 유일하게 개정세법 내용 중에서 가지급금에 대한 조항이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 잠깐 좀 살펴본 다음에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금, 선금, 불산입되는 가지급금 등의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대성금, 송금 산업 제한 채권, 요게 이제 개정안에서는 송금 산입이 제한되는 가지급금 등의 특수관계인 기준을 명시를 한 내용입니다. 현행과 똑같은 내용으로 이어지는 내용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된 구상채권은 그대로 이어지게 되고요. 현행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내용을 개정안에서는 규정을 합니다. 대여 시점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대여 시점이라고 합니다. 특수관계인 판단 시점을 명확히 하는 게 그 개정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자, 가지급금의 의미와 회계 처리 기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회사 또는 임직원, 주로 대주주나 대표이사가 인출해 가면서 별도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그저 회사로부터 빌려간 돈으로 처리해 달라고 할 때 쓰이는 회계 개정 항목입니다. 급의 회계 처리 기준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요.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입금 산입입니다. 가지급금을 지금 앞에 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자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인정이자라고 하는데요. 입금 산입을 해야 된다. 이익으로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 무관 가지급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자 받을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가지급금 발생일 기준 당좌 대출 이자율은 4.60%로 규정을 합니다. 여기서 세법상 표현은 자금 대외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이걸 이제 인정이자라고 얘기합니다. 적거나 받지 않는 경우에 그 차액을 법인의 입금으로 가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원금, 이자의 상환 기간 및 이자율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정당합니다. 없는 경우에는 세법상 인정치를 않습니다. 인정이자는 근로소득으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이자 발생일에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갚지 않으면 개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상여, 배당 등으로 봐서 소득 처분이 되는 것이죠. 대표이사에게 추가적인 소득세 부과 대신 이자를 매년 갚고 같은 금액을 다시 가지급금으로 빌려간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인정이자를 가지급금 원본에 얻는 식의 회계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이 가지급금 미처리 시의 문제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억 원의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않고 인정이자를 원본에 얻는 방식으로 사업 회계연도를 이월한다면 가지급금은 매년 2억 원씩 늘어나서 누적 가지급금 4년치에는 8억 원이 됩니다. 여기에 인정이자는 9,200만 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인정이자는 4.60%로 계산했을 때 계산된 금액입니다. 상여 처리돼서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지급금의 폐해, 세무상 규제 부분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이 있는 법인은 약정에 의한 이자 수익 또는 당좌 대출 이자율과 가중평균 이자율 중 선택한 이율에 따라서 계산된 인정이자 수익에 따라 법인세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또한 소득처분에 대한 소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 계산된 인정이자와 회사가 계상한 이자와의 차이, 이 부분을 입금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 처분하여야 된다. 여기에서 소득세가 증가가 되는 부담을 안게 되는 겁니다. 인정이자는 가지급금 등의 적수 곱하기 이자율, 여기에 365일이라는 게 1, 인정의 경우는 366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지급금에 대응하는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내용입니다. 지급이자는 순자산 감소의 원인이 되므로 손비로서 손금 산입 항목이나 업무 무관자산 및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 불산입하고 기타 사회 유출 처분합니다. 법인이 대출을 받아 가지급금으로 사용하고 대출 이자 상당액을 비용 처리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으로는 대손충당금 설정 채권에서 제외가 됩니다. 물론 대손금 채권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고 채무자의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그 처분 손실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업진단 등 기업자산평가 시에 자산성이 부인당하게 됩니다. 기업진단 등 기업자산평가 시에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 가지급금 해소 방안 첫 번째입니다. 시의역 급여소득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것을 통상적인 법으로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급여소득의 증가로 근로소득세 그리고 건강보험료 많이 올라가죠. 부담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고율의 누진세로 부담하면서까지 시의의 급여 소득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현실성이 없고요. 점진적으로 소득을 높여야 현실적이기 때문에 가지급금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상환하는 방법으로는 활용 가능성이 좀 미미합니다. 낮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활용에 대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근데 2015년까지 이번에 연봉제 전환으로 인해서 중간정산이 가능했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번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서 가지급금 상환이 가능했습니다. 현 제도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서 가지급금 상환하는 방법이 불가합니다. 회사 하신 경우죠. 그 이후에 고물으로 취입하는 등 편법 활용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규정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법상 법인의 임원 규정.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직책 및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임원의 직무를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퇴직 후 재차 법인의 사실상 임원이 되는 경우 현실적 퇴사가 아닌 편법이므로 무의미하게 됩니다. 배당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차등 배당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정기배당, 중간배당을 통해서 주주의 안정적인 자금 확보가 가능하나 가지급금 상환 재원 마련의 방법으로 이런 경우에 가능해서 가지급금 상환 재원 마련의 방법으로 활용되게 됩니다. 상환 시에 배당소득세의 부담이 상여 등으로 변제하는 것보다 실효세율이 더 낮아야 유효하기 때문에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세율 14%입니다. 배당소득세 보다 크지 않은 수준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배당소득의 가지급금 상환의 금액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금액의 가지급금 상환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주주간 차등 배당에 대한 설명입니다. 증여세 부담 없이 배우자 및 자녀에게 부를 이전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우회적인 자금 활용이 되겠죠. 여기에서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현혹은 6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식 증여하고 배당소득을 분산을 유도하는 방법. 앞에 장에서 이익 잉여금 처리에 대한 방법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직무 발명 보상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발명진흥법 규정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직무 발명 보상금 제도를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직무 발명 보상금 제도는 뭐냐? 종업원 등 직무 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 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거나 전용 실시권으로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법상 직무 발명 보상금의 처리는 이게 송금 처리, 손비 처리가 가능하고요.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항목에도 해당이 됩니다. 연구인력 개발비의 세액공제는 이 금액의 25%를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현행 제도에서 연 500만 원 한도로 보고 있습니다. 발명 보상금이 절세 내지 가지급금 변제 수단으로 활용되려면 상당한 금액의 평가가 수반되어야 되는데 일반 기업에서는 활용 가치가 낮습니다. 다음은 개인 소유 산업재산권 등의 양도와 대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임원 개인 소유의 산업재산권을 법인에게 양도 대여함으로써 그 매매대금과 사용대금으로 임원의 자금 확보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세법상은 산업재산권 양도는 기타 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양도대금의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함으로 또 절세 그리고 또 산업재산권의 양수 임차시에 또 감가상각비 사용료 명목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정평가업자의 평가가 뒤따라야 됩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원칙에 따라 무채 재산권의 시가를 확정짓게 됩니다. 다음은 개인 소유 부동산 또는 동산의 양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보험이 됐든 차량이 됐든 수익형 부동산이 됐든 각종 회원권 등 임원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 시가 감정을 통해서 법인의 유상 양도하여 자금 확보를 하는 방법입니다. 계속적인 사용 수익 유지에 큰 장점이 있고요. 법인의 고가로 양도할 경우는 개인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점입니다. 다음은 자기주식 거래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상장 법인도 자기주식 취득해서 법인이 활용하는 법위로 확대를 했습니다. 상법 개정 2012년도 4월 15일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세법 해석 및 판례를 보시게 되면은 자기 주식의 취득이 주식 소각 외의 합리적인 사유는 경영권 분쟁 방지 또는 외부 투자 유치 이런 부분은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만은 이런 경우에 과세 관청에서는 양도자는 주식 양도소득세 취득법인은 특별한 쟁점 없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기 주식 거래가 법인 보유 자금을 대표자가 인출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실질적인 업무 무관 가지급금 거래로 간주하게 됩니다. 또한 자기 주식 거래에 객관적인 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법인이 가지급금을 상기할 목적으로 자기 주식 양도는 상법 위반 가능성이 있으므로 활용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다음은 유상 감자의 활용 방법이 있습니다. 감자 주주의 그 주식 취득가액과 유상 감자의 대가와의 차익을 의제 배당 소득으로 모아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의제 배당에 따른 배당 소득세가 낮은 경우
유상 감자를 통해 개인 자금을 확보 가능합니다. 배당소득세 낮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보유주식 취득가액이 높고 취득가액과 감자 대가의 차액이 적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납입자본금이 적은 중소기업의 경우 주식 취득 가액이 낮아서 유상감자 시 거액의 배당소득세가 부담이 됩니다. 보편적으로 활용하기엔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해소 방안에 대해서 대표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앞에 영상에서도 당부의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개정세법에 대응해서 조금이라도 절세를 하실 수만 있다면 올 연말까지 정말 정지하셔야 됩니다. 앞에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부분 빼고요. 미처분 이의여금 처분을 할 때에 세트로 가지급금까지 정리를 하신다면 정말 재무제표는 놀라울 정도로 개선이 돼서 기업의 신용도 평가에도 아주 좋은 결과가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정부의 정책 자금 받기에도 굉장히 용이해지고요. 은행권의 자금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신용도 부분이나 아니면 지금 쓰시는 자금이 은행권에 있으시다면 그 연장하시는 경우에 이율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의 그 용단이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기업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반드시 기업 경영이 호전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표님들께서 용단을 내리시는 순간 그렇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더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대표님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